같이 일하는 친구가 랭리에 오래 살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하는 곳이 랭리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랭리 다운타운 뷰가 제일 잘 보이는지 물어봤는데 다른 데 굳이 갈 필요 없이 제가 일하는 매장이 있는 이 회사에 옥상이 있어요. 여기 가면 제일 잘 보인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뷰가 어떤지. 항상 스타벅스 일하는 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많이 익히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모르는 메뉴들이 있고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서 일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그 바리스타라는 포지션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많이 찾더라고요. 이게 직업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매장들도 있지만 경력이 아예 없는,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일을 시작하고 배울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워킹홀리데이 온 사람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꽤 많이 선호하는 직업이었고, 이 두 번째는 학교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혹은 뭐 방학 때 이렇게 단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메인잡이 있어요. 메인잡이 따로 있고 주말이나 본인이 쉬는 날 이렇게 이틀에서 3일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으로 일을 하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직 활동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가지 봤던 게 뭐냐면 캐나다에서 구직하기 가장 쉬운 직종으로 그 스타벅스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꼽은 걸 봤었어요. 아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물론 뭐 아직 제가 스타벅스에서 3, 4년 일한 것도 아니고 지금 트레이닝 받는 중이긴 한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반은 맞는 말이고 또 반은 틀린 말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첫 주에 제일 헷갈렸던 게 그 메뉴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레시피에 대한 거.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이제 커피 브랜드들에 비해서 스타벅스 메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커피에 관심이 없는 사람, 특히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스타벅스에서 일을 할 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뉴 외우는 거 자체가 일단 어렵고 저도 사실 지금은 이제 뭐 간단한 것들은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그렇겠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손님들이 딱 그 정해진 메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면 아메리카노, 뭐 라떼면 라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메뉴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메뉴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더 넣고 자기가 빼고 싶은 것들은 또 빼고 이런 식으로 본인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하는 손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벅스가 시럽 같은 거 종류도 그렇고 우유 같은 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주문하는 손님들이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전 아예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게 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사실 아직까지도 적응하는 게 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경력이 없어도 쉽게 일을 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임금이 낮죠. 왜냐면 뭐 경력이 스타벅스에서 원래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경력이 인정이 돼가지고 뭐 최저임금보다 좀 더 높은 임금으로 시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커피를 이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으로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여기서 뭐 큰 돈을 벌 생각조차 아예 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여기서 일을 배우러 온 거고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전반적인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스타벅스에서 그러고 나면 좀 더 커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개인 카페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볼 것 같고,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를 오셨거나 아니면 커피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해서 커피를 좋아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 자체가 워낙 낮은 직종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웨이지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뭐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이 이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단순히 의미 없는 돈이 안 되는 뭐 그런 직업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일이 정말 좋아서 혹은 돈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 직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어디에 가장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는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썩 괜찮지 못한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저는 바리스타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그 커피를 만드는 일 자체를 정말로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도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좋은 경험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면접 보는 게 걱정이다라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도 그렇고 그 집 가까운데 거기 면접 볼 때도 그렇고 비슷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겹치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그거예요. 그 자기소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봐라 이거니까 그거 준비해서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그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준비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손님이 컴플레인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집 가까운데 매장 거기 면접 볼 때 저한테 물어봤었는데 제가 생각지 못한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질문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답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쯤 생각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면접 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밴쿠버를 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밴쿠버를 가야 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는 날이지만 좀 타이트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일 밴쿠버 가면 또 그거에 대한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